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도 않았죠. 1심 선고가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당 안팎의 이재명 흔들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두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것이란 추측만으로도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와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서서히 삭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렇게 탄탄하게 결속된 것, 이재명 중심으로 그렇게 탄탄하게 결속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또 동지애나 의리로 끈끈하게 뭉쳐진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이재명이 민주당의 뿌리가 깊은 것도 아닙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얽히고 설킨, 그래서 이재명의 일부 측근들을, 최측근들을 제외하고는 이재명을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이재명의 리더십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일 장외 집회 풍경부터 보면 이재명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리더십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집회 참석 인원이 30만 명이었다. 이렇게 허풍을 쳤죠.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20분의 1도 채 안 되는 15,000명 정도 모였을 뿐이었습니다.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전혀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추가 장애 집회의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원래 이번 주말인 9일에는 대전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었는데 결국은 민노총 등의 집회에 곁다리로 끼어서 집회에 참석키로 했습니다. 이재명 혼자서는 장애 집회를 계속 이어갈 동력을 상실한 것이죠.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집회다. 그래서 모두들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11월 2일부터 롱패딩을 준비하라면서 상시 집회를 예고했죠. 그런데 2일 집회 실패 이후에는 이재명은 급실망했고 롱패딩 장외 집회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롱패딩 장외 집회는 쏙 들어가 버렸고 궁여지책으로 국회 본회의장 로텐드홀 농성으로 대체했습니다. 압도적인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결을 마음대로 하는데 로텐드홀에서 농성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당내 비명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파묻힌 이재명의 신상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던 신삼김,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이렇게 세 명이죠. 신상김들이 지금 움직이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자 포스트 이재명을 겨냥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작부터 몸을 부풀려 왔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얼마 전 측근들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을 거쳐서 지금 독일에 머물던 김경수 전 지사는 다음 달 귀국을 앞두고 독일에서 김동연 지사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27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이렇게 유럽을 방문했던 김동연 지사가 연락해서 회동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금 이재명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전국이 요동치면 민주당 내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두 사람의 만남에 친명계 비명계 할 것 없이 민주당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적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 정국을 크게 우려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1심 선고 이후의 일극체제 균열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경기도청 관계자는 회동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경수 전 지사 측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독일에 오는 길에 만나서 식사 한 끼 같이 했던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단 회동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김 전 지사의 한 측근은 조만간 귀국한다는 사실 이외에 지금 아직까지 특별하게 예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와 핵심 측근들은 꾸준하게 단톡방으로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측근에 따르면 김 전 지사의 경우 스타일이 시끌벅적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준비 중이란 말은 물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사실 드러나지 않는 물밑 움직임이 요란스러운 움직임보다 더 무서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도 아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실력이 아직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친노 친문 진영의 적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친명 진영의 견제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 측은 김동연 지사와의 회동과 관련해서 두 사람은 앞으로 경쟁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말하자면 경쟁적 협조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과 각을 세웠던 김두관, 지난 전당대회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냐 이런 말도 들었지만 어쨌거나 출마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각을 세웠습니다. 그 김두관 의원도 김경수 전 지사와 지금 꾸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측근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귀국하게 되면 정치 행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히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 재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선고받으면 우리는 무조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두 사람의 회동 소식이 전해진 6일 김부겸 전 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국민의 마음을 달래지 못하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을 피해오던 김부겸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나선 것은 주목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15일 분수령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죠.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게 되면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등 신삼김이 이 대표의 대안 세력으로 아마 부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 내 친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절치부심해온 비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수박 취급을 당하고 있는 친문계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11월이 지나면 이재명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틈새를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엊그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이렇게 생중계하자는데 이렇게 찬성했습니다.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보면 친명계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당장 친명 핵심 지지층에서는 수박 본색을 드러냈다 이러면서 김영배한테 지금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당내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 역시 서서히 움직이면서 새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민주당 원로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초일에는 지난 3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다음 달 강사로는 김부겸 전 총리 또는 김동연 지사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초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친명계 내부에서도 아마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친명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에서 어떤 1심 선고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든 리더십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리더십 균열은 불가피해집니다. 이재명이 대선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고 그런 우려가 서게 된다면 친명계들이라고 이재명을 끝까지 안고 갈 명분도 없어집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1심 선고 이후 특히 선거법 위반에서 심각한 형량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이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추측으로 우리가 434억을 반납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추측만으로 생각하는 것과 또 막상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상황을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면 아마도 민주당은 초토화가 되고 급속한 내분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신상김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주자가 탄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에 대한 당내의 열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재판에서 무너지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서히 지금 장악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